지금부터 2027년 신체 손해사정사 대비 자동차 보험 교육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저희가 앞으로 2027년 한 해 동안 저와 같이 할 기본 교재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1년 동안 있을 교육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를 좀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죠? 저는 올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 보험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23년차 손해사정사 안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치고 계시는 거죠? 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2003년 3종대인을 시작으로 올해 이 23년차 손해사정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할 때는 2003년도에는 면허 종별처럼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이게 이제 신체로 통합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2003년 3종대인 합격한 이후에 보험회사의 대인보상을 취직을 해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대략 11년 정도 자동차 대인보상 업무를 했고요. 2015년 퇴사해서 2016년 신체 자격 취득한 이후에 현재까지 독립손해사정사 일명 독사로 또 11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11년 정도 자동차 보상에 대해서 같이 교수로서 공부할 작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첫 번째 하나씩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할 교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교재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교재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라는 명명을 붙여놨는데, 말 그대로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굳이 알아야 되나, 뺄 건 빼고 낄 건 끼고, 그런 여러분들의 수험생 입장에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암기해야 하는 부분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을 제가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간을 좀 더 최대한 단축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요에 맞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맞게 책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좀 하나를 제가 캡처 왔어요.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기본 바탕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위에 밑에 떨어져 있는 박스로 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굳이 시험 볼 때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관련 판례, 또는 두 번째 관련 법률, 세 번째 관련된 기본 참고사항,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지식 확장하기, 이 4가지로 박스를 분류를 해놨어요. 당연히 법률이라든가 판례는 그 내외에 있는 법제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는 해놨겠지만, 나머지 지식 확장하기라든가 단순 참고사항은 제가 한 땀 한 땀 워드로 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부연 설명이다. 제가 암기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제끼기에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급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교재는 보통 중급자 기준으로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식 확장하기라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좀 상급자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헷갈릴 만한 거, 자꾸 뭐가 좀 둥둥 떠 있는데 요약이 안 될 만한 거, 그런 거를 제가 다 포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 확장하기라는 박스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하나 다 워드로 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책자는 제가 2003년도부터 실무를 하면서 23년간 축적된 자료 중이 있는데, 그 축적된 자료가 보통 한 10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 처음 페이지 중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300페이지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실무에 대해서는 농축된 책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썼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면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게 된 거고요. 원본은 1000페이지 정도가 됐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이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곧 이름이 손해사정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라는 책자로 손해사정사 기본적인 실무 및 이론에 대해서 집대성한 책자가 곧 속편으로 출간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한 1000페이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들이 보기에는 약간 조금 난이도가 높은 판례라든가 정말 실무에서 활용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수험생이라면 이 책자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내가 좀 더 고급된 정보라든가 실력을 향상하고 싶다. 그러면 손해사정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책자를 제가 별도로 출간할 예정이니까 별도로 구매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자는 다시 말하면 23년간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실무 사례를 농축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집 기간만 1년 이상 걸렸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암기해야 되는 부분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요거를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드는 건데 그 모든 내용을 담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혼란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편집하는데 1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다. 제가 이제 대비하는 책자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법원 판례가 이 책자에는 343개가 수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방법원 판례, 예를 들어서 뭐 대전지방, 뭐 인천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이런 지방법원 판례도 수십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판례가 한 400개 이상 수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한 교재 또한 이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해놨고요. 제 의견은 별도로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식 확장하기라는 그 박스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거고 이 책자는 기본 대부분 판례라든가 법원 판례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공부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 검증을 1년 이상 했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는 이 책자에는 챕터가 21챕터가 들어가 있어요. 21단락인데 그 단락 마지막에 연습 문제가 들어갔어요. 연습 문제가 총 109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연습 문제는 나중에 있을 문제풀이 시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A급 문제를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실어놨고요. 물론 S급은 모의고사라든가 연습 문제 시간에 하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S급마저 넣어버리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시간에 하고 엄선된 연습 문제는 거의 A급 수준이에요. 문제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대법원 판례를 샅샅이 훑어서 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서 내 수준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자 하나로 기본 강의, 선행 테마, 문제풀이를 한 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행 테마 문제풀이도 마찬가지 이 기본 교재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별도로 그때그때마다 분출을 해서 여러분들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자가 지금 최종 수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9월 초나 8월 말 정도에 출간할 예정인데요. 지금 앞으로 2달 정도 여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거를 쭉 정규 과정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먼저 미리 학습을 해놓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무료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부에는
순서가 있다. 뭐 당연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 기본 강의하고 선행 테마를 하고요. 문제 풀이를 하고 모의고사 요 단계별로 스텝을 밟아가야지 학습의 효과는 극대화가 된다. 기본적인 내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바로 문제 풀이를 한다거나 바로 모의고사를 해 보면 크게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기본 강의가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모래 위에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문제를 조금 혼동을 내버리면 답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문제가 올해 1번 문제에 나왔죠. 1번 문제 거의 평범하게 나왔다라고 많이 느끼셨지만 이게 한 박자 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약간 조금 안 돼 있으신 분들, 단순히 암기 위주로 하신 분들은 답안지 쓰실 때 많이 혼동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풀이 시간에 말씀해드리고, 이렇게 네 과정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거의 10개월, 11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 과정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해서 마지막에 달리기 하나하고 똑같죠. 처음에는 몸풀기 하듯이 걸어가고 나중에 막판에 가서 암기라든가 문제풀이를 해서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절차를 밟아야지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제발 기본 강의부터 천천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 10월, 11월, 12월 정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보통 6주 전후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 처음 여러분들과 만나는 거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저를 좀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강의는 하진 않고요. 인터넷으로만 여러분들과 만나 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고 응원해주고 저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현장 강의가 되도록이면 빨리 투입이 되겠죠. 아직은 그런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본 강의는 인강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정이 빌드업의 기본 과정이다. 기본기가 튼실해야지 응용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프로 선수들을 보면 슬럼프에 빠졌다든가 뭐가 잘 안 되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도 기본기에 그렇게 충실하게 대하는 이유는 응용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기가 충실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건을 응용을 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기본기가 없어 그냥 주입식으로 암기를 해버려 그러면 응용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과정 시간에는 단순히 교재만 나와서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과정 시간에는 테마, 선행 테마라든가 문제풀이도 연관돼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강의 시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듣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입장이고요. 기본 강의 시간에는 전반적인 학습의 이해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을 거예요. 합격으로 가는 그 길을 이제 터는 과정인데, 합격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고 갈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제낄 건 제끼고 같이 갈 건 같이 가고, 여기에서 이제 그물망 털듯이 툴툴툴툴 털면서 같이 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의 큰 윤곽을 보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 세부적인 항목은 선행 테마라든가 문제풀이에서 하고, 지금 자동차 보험 강의 시간에, 기본 강의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피해자 타인성이 어느 대목에 나오는 거고,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이런 전반적인 숲을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 시간에 깨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좀 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게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모르면 일단 패스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두 번, 세 번 또 볼 거예요. 좋아. 내가 그럼 오늘부터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나 진도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일단 모르면 패스를 해요. 왜? 자동차 보험은 쭉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줄줄이 비엔나처럼 앞부분에 나왔던 게 또 뒷부분에 또 나와요. 또 나올 수도 있어. 산보험이라든가 의학이로는 이게 연관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보통 약관, 특약별로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뒤에 또 나와. 뒤에 있는 내용이 또 앞에 나와. 그래서 일단 모르고 패스를 하면 뒤에서 또 마주치기 때문에 그때 이해를 해도 늦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보니까 몰라? 알았어. 그럼 내가 몇 달 며칠 동안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초반 때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몸 푸는 정도로 진행을 하자. 처음부터 무리하게 막 암기를 하고 내가 완벽하게 갈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한 번 정도는 워밍업 하는 정도, 그 정도의 강의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모르면 홈페이지에 질문 답변 시간이 있죠. 그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요것을 제가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면 질문 답변을 활용을 해서 교수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회사 다닐 할 때도 제 후배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모르면 바로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명씩 주제를 설정해서 그 스터디 그룹에 강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지입차주에 대한 차주와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앉아서 얘기를 듣는 그 수험생들은 30%, 40%밖에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내가 준비를 해서 내가 발표를 하면 거의 7, 80%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주도적으로 이해를 하고 고민을 하면 결론적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질문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그냥 흘러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맞나?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교수님이 맞습니다. 그 생각을 잘 하셨네요. 라고 칭찬을 받으면 이제 그게 이제 내 답이 되는 거고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좀 고민을 하고 물어봐야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이런 문제를 왜 물어보지? 너무 쉬운 나머지. 나를 테스트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물어보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해봐. 답안 내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요런데 제 생각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다른 교수님들, 선배님들의 올라온 거를 물어보면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또는 그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려면 저는 욱할 것 같아. 아니, 장난 지금 나를 의심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안지도 한 줄, 두 줄 될 게 10줄, 20줄 되는 거고 판례 번호도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물듯이 물어보면 물론 속으로는 뭐라 하겠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겠지만 그런 질문 절차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본 강의 시간에는 다음 스텝 뭐예요? 선행 테마와 문제 풀이를 준비하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기본 강의 시간 해가지고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외우고 암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조만간 다가올 건데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암기를 해야지 하고 요약 정리를 기본 강의 시간에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행 테마 시간에 그걸 가지고 외우는 단계에 돌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 시간에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요약 정리, 내가 요 문제는 되게 좋네? 그럼 문제 풀이 시간에 제가 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또는, 요 단락 좋은데? 요거 내가 선행 테마 시간에 외워야지. 체크를 하든가, 요약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전반적인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줄 알고 제가 요약 정리를 다 해놨어요. 거의 서머리 형식으로 교재를 만들어 놨고요. 굳이 별도로 내 나름대로의 서머리를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약 정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놨다. 그래서 단순히 이해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음 과정을 위한 선행 테마라든가 문제 풀이를 위한
기본 전략을 세우는 과정도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답을 알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왔어요. 오케이, 갑 무단운전사고네? 그럼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지지. 무면허운전사고네? 자기 부담금 사고 안 되지. 여기 운행자는 A네? B는 피해자지? 피해자인 이유는 이거지. 이런 정도의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왜 그런지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과 선행 테마 시간에 이제 그 이유를 푸는 거고, 기본 강의 시간에는 이 문제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이 사람의 운행 지위와 보상 책임의 존무를 판단을 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값은 얼마다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쓰는 거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와 선행 테마 시간에 하지만, 기본 강의 시간에는 그런 초안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전반적인 이해력이 갖출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을 일단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쓰다 보니까 답이 도출되는 거는 너무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답을 만들어. 결론은 손해배상 책임지는 이 사람이고, 누가 누구다, 내 남의 의무자는 누가 지고, 구상권은 누가 내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답안지를 써야 깔끔하고 이쁜 답안지가 나오는 거지, 결론을 만들어 놓지 않고 쓰다 보니까 결론이 나오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기본 강의 시간에는 향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한 빌드업을 쌓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암기까지는 이 과정에서 하면 너무 지쳐요. 11개월, 12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라톤과 똑같죠. 근데 초반부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 금방 쓰러져.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한두 달 지나서 조금씩 역량을 올리는 식으로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행 테마 시간도 마찬가지고 1월달, 2월달 할 건데 이때도 인강만 하기로 했어요. 아직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빼앗지 못했기 때문에 인강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 교수님 좋아요라고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 이제 현장 강의가 이제 바로 투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강의는 기본 강의 교재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 선행 테마는 별도의 교재는 없어요. 기본 강의에 있는 것을, 중요한 거를 제가 요약을 해서 화면에 띄울 뿐이지, 모든 과정의 기본은 기본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 기본 강의의 핵심을 요약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실 거고요. 제가 매번 반복하지만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것은 레파토리가 결정돼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려면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레파토리는 정해져 있어. 그 가정하에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파토리는 정해져 있어. 물론 그게 100% 똑같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근접세는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 테마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저는 모듈러 공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모듈러 공법이 뭐냐면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집을 짓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 짓기는 기본 터를 잡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시멘트를 부어서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뭐 실내 인테리어도 하고 전기도 넣고 가스도 넣고 수도도 넣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죠. 그런데 이런 공법은 지금처럼 오늘이 상당히 더운데 오늘처럼 폭염 중대경보라든가 폭우가 떨어지면 일을 못해요. 그렇죠? 그때 주위의 외부 환경에 제약을 많이 받아.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집을 짓겠지만 저는 이런 공법으로 하질 않고요. 모듈러 공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듈러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현장에 가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 공장에서 이미 80% 정도의 모듈들을 만들어 놔서 그거를 현장에 가서 조립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현장에 가서 내가 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기 전에 조립식을 다 만들어 놔서 현장에서는 그거를 조립하는 공법이 모듈러 공법이에요. 말이 좋은 거지? 조립식이죠. 그래서 모듈러 공법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모듈을
만들어 놓는 거를 선행팀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답안지 문제가 나왔어요. 뭐 지금처럼 무단운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내가 무단운전에 관련된 연관 모듈을 몇 개를 만들어 놔요. 그 모듈을 저는 테마라고 부를 거예요. 테마를 여러 개 만들어 놔. 그래서 적당한 답안지에 쓸만한 테마를 끄집어내. 오케이, 요번 답안지는 너하고 네가 어울리겠네. 투입.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공동운행자 타인성 나왔네. 그럼 너 나와. 가서 써. 투입. 이런 모듈을 수십 개를 만드는 시간이 선행 테마다. 이런 모듈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은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마를 수십 개를 만드는 과정을 언제 한다? 선행 테마 시간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행 테마 시간에 만들어 놓은 그 테마들을 가서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립하는 연습을 어디서 한다? 문제풀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수십 개의 선행 테마를 내가 만들어 놔서 선행 테마 시간에 만들어 놔서 그리고 나서 그걸 조립하는 연습을 문제풀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 문제풀이는 1차가 끝난 4월달, 5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강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 모듈로 공법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주로 할 거고요.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한 50% 내지는 60%가 기본 교재인 연습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문제풀이 중에 A급 정도가 연습 문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문제풀이에 연습 문제에 수록되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제 유인물로 뭐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도 연습 문제풀이를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문제집을 발행할 예정이에요. 문제풀이 문제집만 발행할 예정이고요. 답안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죠. 그렇죠. 이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모르겠네? 그럼 문제풀이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듣는 식으로 해서 선행 테마를 수십 개를 만들어 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쁘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조립하는 연습을 문제풀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는 시험 보기 직전에 할 거고요. 이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한 것이 합격으로 가는 방향의 흐름에 맞냐? 요거를 평가하는 시간이지 내가 모르는 거를 이 시간에 와서 뭐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때 뭐를 배워야지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그동안 내가 8개월, 8개월 동안 쌓아 올린 그 빌드업 과정이 맞냐? 그 흐름을 내가 잘 찾아갔냐? 요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안 보고 정말 실전처럼 연습을 하면은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대는 응용력을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연습 문제풀이 시간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통하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파토리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인공만 달라요. 무단운전에 대한 답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무단운전, 무면허운전, 도난운전. 내가 수십 번 반복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단운전에 대해서 쓰시오는 무단운전, 무면허운전, 도난운전. 무면허운전이니까 사고 본다 그럼 따라와야죠. 무단운전이니까 구상이 따라와야죠. 레파토리가 나와 있어요. 공동운행의 타인성, 대인배상 1은 면책이에요. 대인배상 2도 면책이에요. 자기 진짜성은 부책이에요. 만약에 공동운행 타인성인데 타인성이 인정이 되네? 그럼 대인배상 1은 부책, 대인배상 2는 면책, 자기 진짜사고 부책, 무보험상이 면책.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선행 테마를, 수많은 테마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쌓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금방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법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은 그 공부법과 제가 조언해드리는 방법과 잘 결합을 해서 나한테 좋은 것만
유지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1년, 2년이 안 되시고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나만의 무슨 확고한 이념이 없다, 정립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실력이 금방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쭉 정리를 해보면 합격은 쉬운 거는 없어요. 지루함과의 싸움이에요. 저도 이 책자 만드는데 1년 걸렸다고 그랬죠. 제가 다시 이게 수험생인지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서울대 갔지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이거 언제 끝나? 지루해 죽겠네. 지루함과의 싸움이에요. 하지만 이걸로 이겨내니까 제가 제 역사에 남을 만한 교재가 탄생이 된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지루함하고 싸움이에요. 합격은. 그렇기 때문에 반복학습과 연습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어떻게 누구 교수를 쫓아가야 합격이 바로 되지? 물론 그런 교수님이 있으면 가셔가지고 배워도 되겠지만 교수 입장은 여러분들의 스포츠의 감독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로를 방향을 알려주면 하는 것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 학습과 연습이 중요한 거지 어느 누구한테 갔더니 야, 합격 잘하더라.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느 로또방 갔더니 1등 잘 나와. 근데 갔는데 막상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로또가 1등이 배출될 확률이 왜 높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등 확률이 딴 데보다 높은 거지. 거기가 뭐 특별하게, 물론 거기가 뭐 물이 흘러서 수맥이 흘러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로또 확률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 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쫓아가면 되는 거지 합격하는 방법은 본인의 반복학습과 연습이에요. 인내와 끈기시. 이거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저도 처음에 2003년도에 이제 그때 학생이었는데 선배들한테 삼종대인 손사를 공부한다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야, 그걸 왜 하고 있냐? 왜요? 야, 그거 너 할 정도면 그거 책 쓸 정도 해야 돼. 하지 마. 그래요? 나도 솔직히 좀 쫄았지. 그때 선배가 하는 얘기가 네가 이거 3가지를 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 뭔데요? 3다에서 3다. 첫 번째,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고 많이 읽어야 돼요. 이 3가지를 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마찬가지, 물론 도전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3가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책자가 제 책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의 책자도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70%, 80% 이상 비슷해. 그 1, 20%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책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 1, 20% 갭을 메꾸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이미 합격선에 도달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 1, 20%를 메꾸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합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합격이 된다? 그거보다는 합격하신 분인데 수석이 되느냐? 그 차이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재는 나에 맞는 하나만 하셔도 된다. 왜? 거의 비슷하다. 책자 내용도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책을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작전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합격, 신체 손해사정사 합격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몇 점을 맞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근데 60점 맞기가 쉽나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60점만 맞으면 돼요. 전 여기서 좀 배점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분리하냐? 의학이론과 상보험은 70점 이상 맞고요. 자동차 보험과 근제보험은 50점 정도만 맞자. 물론 50점은 너무 간당간당하니까 한 51, 2점만 목표로 잡자. 제가 산보험과 의학이론을 무시해서 야 이거 점수 잘 나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산보험과 의학이론은 점수 등락폭이 40에서 80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40점과 80점 사이에 많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자동차 보험과 책임보험은 40점과 60점 정도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점수폭이 높은 거를 공략을 해야지 점수폭이 낮은 거를 공략을 해봤자 나의 합격하고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의학이론과 산보험은 대부분 단답형이에요. 단답 서술형. 산보험은 아니 내가 돈 내고 내 보험금 청구한다는데 뭐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보험과 책임근제는 뭐예요? 논술형이에요. 논술형. 논술 계산형이기 때문에 논술 계산형이 물론 50점은 단답 서술형이지만 논술 계산형이 50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아요.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출제자의 생각과 답안지를 쓰는 수험생과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금의 성립과 산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유, 당연히 수험생이면 이론이 중요하지, 손해배상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지 라는 내용을 쭉 썼어요. 근데 답안지 수험생이 출제위원이 원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성립 문제가 아니고 합의금을 원하는 답이었다고 가정하면 저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썼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성립이 아니야. 다만 합의금이 얼마인지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바꿨네. 그동안 출제를 봤더니 답안지를 합의금 산정이 중요하다네. 합의금 산정을 썼는데 올해는 손해배상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꿰쳐야 되는데, 아니 내가 무슨 무당 빤스 입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걸 어떻게 맞춰? 그렇죠. 이 갭을 출제자가 생각하는 범위와 내가 생각하는 답안지와 갭 차이가 벌어지니까 점수가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숙달된 연습을 통하면 어느 정도의 갭 차이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다 아까? 레파토리는 정해져 있다.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만 써주면 출제자가 생각하는 답안과 내가 쓴 답안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저는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으니까 쓸게. 출제자 네가 알아서 나의 당당 여부를 결정해줘. 이러면 탈락이에요. 내가 밸런스 게임하고 똑같죠. 예를 들어서 밸런스 게임 짜장이고 짬뽕이에요. 근데 나는 저 친구가 짜장 좋아하는 걸 알아. 그럼 나는 짜장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거지. 나는 짬뽕 좋다고 짬뽕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써야 되는데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 준비를 하다 보면 그게 좀 보이긴 보이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대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레파토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 레파토리에 맞게 써야 되는 부분을 반드시 쓰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년 한 해에 있을 기본적인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1개월, 10개월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급하게 가도 물론 급하게 가면은 빨리 가면은 빨리 시작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네 과목을 11개월에 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요 말씀 못 드렸는데 자동차 보험을 50점만 맞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50점 정도로 맞을 수 있는 수준만 맞춰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5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올 것만 하자. 굳이 나올 확률이 1%, 5%도 안 되는 거를 굳이 그거를 매달고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이번 시간에 그 대표적인 게 문제가 나왔죠. 자동차 보험의 구속력에 대해서 쓰시고 이거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다 몰라요. 내가 알만한 문제는 다른 사람도 다 알만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삼전닉스와 같다.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나올 만한 것만 나와. 요번 시간에 그게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거는 포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응용력을 살려야지. 그 응용력을 살리려면 기본 과정이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10월 달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 뵈게 될 거고요. 10월 달부터 내가 안 교수님한테 뭐를 배우러 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 내가 뭐를 알아야 질문하죠. 현장에 와서 배우면 질문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하지만 그 이전에 선행학습을 해야지 내가
궁금했던 거를 이제 와서 물어봐야지 준비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물어볼 수가 있죠. 예전에 선생님들이 예습과 복습이 중요해요 라는 거를 이제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왜? 예습을 해야 알아야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습도 안 하고 새로운 거를 뭐를 배우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는 거를 질문을 하지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달 정도는 앞서서 선행하는 예습이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